자, 국어의 고수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페이지 81페이지 인문예술 바로 시작하면 15세기 이전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대부분 신에게 바치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15세기 이전 유럽 음악은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르네상스 예술이 전개되면서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가 보편화, 대중이 음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이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데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금 보편화되었다, 일반화되었다, 뭐 이런 정도. 지금 르네상스 시기로 접어들면서 종교적 목적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적 목적 플러스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다음 문단,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측면. 우선 현대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체계의 사성부 짜임새가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에 사성부 짜임새가 확립이 되었네. 르네상스 이전 중세의 유럽에는 기본 성부로 대부분 세 개가 사용되었는데 이전에는 삼성부, 그리고 르네상스로 접어들면서 사성부가 되었네.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낮은 음역의 베이스가 추가된 사성부 음악이 유행하여 삼성부 음악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것도 함께 사용되는 거지 사성부 음악만 사용된 건 아니지. 다음 넘어가서 사성부 중 가장 높은 성부인 소프라노가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고 나머지 성부들은 화음적 배경,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사성부의 음악을 호모포니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가장 높은 성부인 소프라노가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고 나머지 성부들은 화음적 배경,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사성부의 음악을 우리가 호모포니라고 했네.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게 나오겠지. 각 성부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성부 음악을 폴리폰이라고 한다. 각 성부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성부의 음악을 우리가 폴리폰이라고 한다. 호모포니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포니가 있고, 이런 문제는 미리 이렇게 옆에다가 간단하게라도 그 구분을 해놓고 봐야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네. 르네상스 초기에는 호모포니의 짜임새가 15세기 말에는 폴리포니의 짜임새가, 그러니까 여기가 초기고 여기가 말이란 얘기지. 15세기 초기, 15세기 말 짜임새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이게 변했구나.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다. 오케이. 주선율이 명확하여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 수월했던, 주선율이 명확하면 그치?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가 수월했대. 호모포니 음악과 달리 호모포니는 쉽다. 그치? 그러니까 일반인도 가능하다. 근데 폴리포니는 어렵겠지? 폴리포니 음악은 각 성부의 음악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 상대적으로 부르기 어려웠으므로 전문 성가대가 주로 불렀다. 어려워서 전문 성가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가수 정도 되겠지. 한편 폴리포니 음악이 유행하면서 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율을 모방하여 연주하는 모방 기법. 마치 돌림노래 같은 거잖아. 현대에는 돌림노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치? 폴리포니 음악이 유행하면서 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프 선율을 모방하여 연주하는 이런 모방 기법을 현대에서는 돌림 노래에서 되는 거고, 다음 문단으로 르네상스 음악에는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화했다.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화. 아까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됐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각 성부의 음정도 변화가 되었네.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화했다.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 간격을 음정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음정이라고 하네. 음정의 도수는 두 음을 포함한 두 음 사이의 음의 개수이다. 음정의 도수, 이것은 두 음을 포함한데 두 음 사이의 음의 개수. 예를 들어서 예시네. 도와 솔,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도와 솔은 두 음 사이에 도와 솔을 포함하여, 도하고 솔을 포함해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치? 총 5개 음이 있으므로 5도가 된다. 아, 이게 5도가 되는구나. 15세기 중엽 이전까지 유럽 대륙에서 1, 5, 8도 음정만을 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이를 주로 사용했다. 15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1, 5, 8도 음정만을 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이를 주로 사용을 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있겠지. 영국과 프랑스가 난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전쟁으로 문화가 교류가 되기도 하네. 영국의 음악이 대륙에 전파되면서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그치? 아까 이전이었잖아. 이제 이후에는 유럽 대륙에서도 3,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인정하여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그치? 15세기 중엽 이후 유럽 대륙에서도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인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이면 도, 레, 미, 3도잖아. 그치? 3도, 도, 레, 미, 여기에서 여기까지 3도다. 음정이므로 15세기 중엽 이전의 대륙에서는 이를 불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사용했다는 얘기지. 이러한 음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15세기 중엽 영국에는 파버든이라는 삼성부 연주 방식이 유행하였는데, 연주 방식을 얘기하네. 15세기 중엽 영국에서 파버든이라는 삼성부 연주 방식, 여기 기억이니까 우리 체크를 해놓고, 파버든 악보는 가운데 성부만 기보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성부는 기보되어 있지 않았다. 기보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호가 악보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처럼 기보되지 않은 것을 연주하기 때문에 파버든을 즉흥 연주라고 부른다. 그치? 파버든을 즉흥 연주라고도 부르네. 파버든에서 기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표가 없는 이런 부분, 성부 가운데 성부와 일정한 음 간격을 두고 높거나 낮게 연주하였다. 높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의 4도 위의 음으로 연주되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성부의 음이 도, 레, 미라면 4도를 높여서 도, 레, 미, 파가 되겠지. 도는 파, 지금 도하고 파하고 연결되고, 레하고 파, 솔하고 연결되고, 미하고 라하고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4도 위의 음을 연주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형식이 유럽 대륙에 전해져 포브르동이라는 연주 방식이 나타났다. 포브르동 연주 방식. 포브르동은 파버든과 달리 악보에 6도 또는 8도 음정인 두 성부만 적혀 있고 가운데 성부는 적혀 있지 않은데, 아까 파버든이라는 거 어땠어? 가운데만 있고 그 양 옆에는 기보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양 옆에는 적혀 있는데 가운데만 없는 거야. 그치? 파버든이 없고 있고 없고라면, 얘는 포브르동은 있고 가운데만 없다 이런 얘기지. 그치? 가운데 성부는 높은 성부 4도 아래 음정으로 연주하였다. 아까는 4도 위의 음정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4도 아래 음정으로. 그치? 가운데 성부가 높은 성부의 4도 아래 음정, 아래. 여기는 위. 각 성부는 이처럼 긴밀한 음정 관계를 이루며 연주되었기 때문에 세 성부와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 비슷한 음의 길이를 갖게 되었다. 비슷한 음의 길이. 그래서
가장 높은 성부가 8분음표로 연주되면 아래의 두 성부도 같은 길이 8분음표로 연주되었다는 얘기지. 또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무지카 픽타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여, 암묵적인 뭐 명시적이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치? 암묵적인, 드러나지 않은, 이 정도? 드러나지 않은 규칙이 존재하여 음들을 변형하여 연주하는 원칙을 지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증사도의 예방이다. 증사도의 예방. 이름이 좀 특이하네. 사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를 완전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온음이 셋인 경우를 증사도라고 했는데, 증사도를 예방하라는 얘기야?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파와 시 사이에 온음이 셋이므로 파하고 시하고 여기 온음 세 개 있잖아. 그치? 온음이 셋이므로 증사도이다. 그치? 증사도. 르네상스 음악가들은 증사도가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와 시를 함께 연주해야 할 때 시를 반음을 낮추어서 그러면 증사도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완전사도로 어떤 거? 증사도를 완전사도로 바꾸어서 연주하였다. 이해되지? 지금 여기에서 도레미 파 여기 보면 온음 두 개 있고 반음 있잖아. 그치? 이렇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사도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오른쪽으로 더 가보면 온음이 세 개 오고 반음이 있잖아. 그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증사도라고 하고, 증사도는 불안정한 느낌을 주니까 완전사도로 바꾸어 연주하겠다 이런 얘기네.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의 효과적인 표현이 경시되었지만, 초기에는 가사의 효과적인 표현이 가볍게 보았대. 별로 간과했다.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중기에 이르러서는 가사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가사의 의미에 맞게 음이나 가락을 표현하는 가사 그리기 기법이 유행을 했다. 예를 들어 오르는 그러면 점점 커지면 좋겠지. 가사는 낮은 음에서 점차 높은 음으로 표현을 했다. 오케이. 이러한 방식들은 음악을 통해 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음악을 통해서 아까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고 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이 글의 한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문제는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르네상스 이전이야. 중세 유럽 음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본 성부 수는 3개였다. 3개였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베이스가 추가됐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맞는 얘기고. 2번 인쇄술의 발달. 오케이. 악보의 대중화로 르네상스 시기 음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앞부분 첫 문단에 나왔었죠. 오케이. 모방 기법. 그치, 우리가 돌림노래라고 하는 거. 각 성부가 대등한 지위를 갖는 짜임새가 유행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4번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높은 음역대의 성부가 새롭게 추가되어, 가장 높은이 아니고 가장 낮은이지. 베이스지. 베이스가 추가됐잖아. 가장 낮은 베이스가 추가됐어. 베이스. 그래서 성부 짜임새가 변화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 5번 15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미학적 즐거움을 위한 음악보다 종교적 목적을, 15세기 이전이니까 오케이 맞고.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아까 파버든인가 그랬었지. 여기 파버든 3성부 연주 방식, 포브르동 이게 연주 방식. 오케이. 기억이 지금 파버든이고 니은이 포브르동이라는 이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 파버든이 유행하던 시기의 영국에서는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사용하였다. 3도 6도 협화 음정으로 사용을 했다. 지금 유럽에서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인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여기 부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고. 기억 파버든인데 파버드라고 썼네. 파버든이 형식이 대륙에 전파된 것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가 그치? 전쟁으로도 문화가 교류될 수 있구나. 아까 이렇게 읽었었지. 3번 니은
포브로동으로 만들어진 노래에서 각 성부는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 비슷한 길이의 음을 가졌다. 8분음표면 8분음표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파버든과 포브로동에서 연주된 높은 성부의 음이 같다면 가운데 성부의 음도 같다. 그치? 높은 성부의 음이 같으면 가운데 성부의 음도 같겠지. 기역과 니은은 기보된 성부의 수는 달랐지만 기보되지 않은 성부의 수는 같았다. 아니, 달랐지. 아까 파버드는 XOX였잖아. 그치? XOX고 기역은. 그리고 니은은 OXO. 이 동그라미는 기보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야. 기보가 안 된 걸 우리가 X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기보되지 않은 성부의 수는 여기는 2개인데 여기는 1개잖아. 그치? 기보되지 않은 성부의 수가.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3번.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1. 이 악보는 포브로동을 연주하기 위해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노래를 기록한 악보. 이게 기보가 이 기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기보를 기록한 악보를. 일부야. 아래 악보는 이 노래 중 높은 성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당시 통용되던 규칙을 정확히 지키며 연주해보자. 그러니까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다는 얘기지. A의 가운데 성부는 지금 A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A 가운데 성부는 무슨 음으로 연주하고 포브로동이야? 포브로동 여기 부분이지. 포브로동이라는 연주 방식으로 나타내는데 포브로동은 파버동과 달리 악보 6도 또는 8도 음정인 두 성부만 적혀있고 가운데 성부는 적혀있지 않다. 가운데 성부는 높은 성부의 4도 아래 음정 4도 아래 음정 4도 아래 음정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지. 그러니까 라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미로 해야 되겠네. 미. 그치? 4도 아래니까. 미. 그러면 1번과 2번이 지금 잡히네. 4도 아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미음으로 연주하고 B. B를 가운데 성부와 함께 연주할 때 함께 연주한대. 함께 연주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그 증사도 예방 이 부분을 봐야지. 그치? 여기 함께 연주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 포인트네. 시를 반음 낮춤으로써 완전 사도로 바꾸어 연주하였다. 이 부분이지. 그치? 오눔 하면 반음을 낮춰서 증사도를 예방해 주는 거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시가 나왔어. 시.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라고? 반음 낮춰서 낮추어. 그치? 반음 낮게. 이 부분이겠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지. 다음 4번.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두 가지 양식이 공존하였다. 몬테베르디는 제1작법과 제2작법이라고 불렀다. 제1작법은 각 성부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양식으로, 그렇지? 동등한 중요성이야. 음악이 가사에 우선하여, 음악이 더 중요했대. 가사에 우선하여 다성부 성악 양식을 엄밀히 지키는 방식으로 연주된 것이다. 제2작법은 주선율을 강조하는, 그치? 아까는 동등한 중요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주선율을 강조한대. 양식으로 가사가 음악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가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협화음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불협화음마저도 사용했다. 또한 제2작법은 저음부에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베이스 반주를 곁들여주는 기법인 계속저음을 주로 활용했는데 계속저음이라는 게 있나봐. 강조하려는 주된 성부만 성악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성부는 저음의 기악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치? 강조된 성부만 성악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저음의 기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북이나 이런 것처럼 저음으로 하는 이 부분으로 했나봐. 어쨌든 제1작법과 제2작법으로 나뉘는 거고 1번 가장 적절한 거야. 가사의 의미 표현은 가사, 그치? 르네상 아까 우리가 제2작법 가사 음악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르네상스 초기보다는 중기에, 그치? 초기에는 음악이었잖아.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제1작법보다는 제2작법에서 오케이 중시되고 1번이 바로 답이네.
2번 삼성부나 사성부 음악에서 소프라노 성부는 바로크 시대의 제2작법에서 기악 성부로 대체되는 경우. 아니 이제 기악 성부는 아까 저음의 기악이라고 그랬잖아.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거잖아. 그치? 기악 성부는 저음이야, 저음. 그러니까 이 소프라노 이게 아니고 뭐 베이스 뭐 이런 거겠지. 그치? 3번 이건 틀렸고, 3번 바로크 시대의 제2작법은 15세기 중엽 이전 유럽 대륙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불협화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군. 이전? 이전이 아니지. 그치?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불협화음을 사용하지 않았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15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1, 5, 8도의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15세기 중엽 이후에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인정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지. 이게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이면 3도 음정이므로 15세기 중엽 이전의 대륙에서는 불협화음으로 불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지. 이전에는 불협화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바로크 시대의 제1작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는 성부가 명확하여. 지금 각 성부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양식이라고 했잖아. 중요성이 다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는 성부가 명확하지 않지.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그치? 여기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양식 이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 성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바로크 시대의 제2작법의 사용은 여러 성부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군. 지금 1작법에서 2작법으로 갔어? 그치? 지금 1작법 같은 경우는 음악이 가사에 우선해서 다성부 성악 양식을 엄밀히 지키는 방식으로 연주된 거지. 2작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선율을 강조한 양식으로 가사가 음악을 지배해서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협화음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저음부에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저음을 주로 활용했다고 그랬잖아. 강조하려는 주된 성부만 성악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성부는 저음의 기악으로 했다. 그러면 바로크 시대의 제2작법 이 사용은 주선율을 강조하는 거지. 그치? 여기 주선율을 강조하는 것. 주선율을 강조하는 양식으로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이 아니고 개별적인 선율에서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으로, 이렇게 거꾸로 해야지. 지금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개별적인 선율로가 아니고 개별적인 선율에서 화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5번도 틀린 거지. 5번 아주 이제 간단한 문제지. A가 지금 두루 퍼져. 아까 보편화라고 그랬었지. 그치? 첫 번째 보편화, 일반화. 그러니까 두루 퍼져. 이 부분이 맞지. 얘는 맞고. B 쉬웠던. 여기 수월했다니까 쉬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맞고. 그 다음에 C 모방하여 카피했다, 아니 이렇게 미믹 따라서 했다는 얘기지. 본떠. 그치? 얘도 맞지. 그 다음에 전해져 퍼지면서 D. 전해져 퍼지면서, 전파되면서가 전해져 퍼지면서 그거랑 거의 흡사하네. 그러면 5번이겠네. 그치? 2 알려진. 암묵적인을 알려진이라고,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쉽게 우리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 그치? 알려진이 아니다. 암묵적이니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